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유방 보형물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유방을 예쁘게 하려고 보형물을 집어넣을 때 유방암이 더 많이 생길까 하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보형물이라는 그 예쁜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나 그거부터 생각을 한다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질환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처음 설명으로 유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맨 처음 피부, 피하지방, 그 다음에 유방 안에 유선 조직이 있고, 유선 조직은 우유 나오는 길, 유관이라고 하는 길과 그리고 우유를 만들어내는 소엽이라는 애들이 같이 포도송이처럼 모여져 있는 이제 유선 조직들이 있겠죠. 유선 조직들이 다 끝나고 흉곽 바닥에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근육, 갈비뼈 사이 근육 위에 근막이 있으면서 대흉근과 소흉근이 있고 그 사이사이도 이제 근육으로 채워져 있어요. 보형물을 집어넣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 즉 유방 조직 사이에는 아예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과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유방의 피부 아래도 보형물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죠. 아주 시험적인 경우. 그게 이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서 유방 확장하는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술이 더 발달하면서 더 예쁘게, 더 자연스럽게를 이제 모터로 성형외과의 발전과 함께 위치가 결국 결정된 게 바로 이 근육이에요. 유방 뒤쪽의 근막 근처에 흉곽의 가장 바깥 부분에 보형물이 설치가 되니까 유방이라는 단면과는 조금도 컨택을 안 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무슨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백혈병이 걸려서 보형물 체인지하고 한 번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백혈병. 그건 근육 사이에 넣은 보형물 주변에 피막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유방 조직에도 안 보이고 유방 조직 뒷면에도 잘 없지만 보형물 근처에 액체처럼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그 세포들이 떠다니는 걸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보형물의 겉 테두리가 진화를 하다가 미끄러운 보형물, 오돌도돌한 보형물, 모양이 이쁜 거, 모양이 반달 모양인 거, 눈물 모양인 거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가 오돌도돌한 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유방 모양이 예쁘네 하고 발명을 했는데 오랜 시간 지나니 그 오돌도돌한 입자 사이와 사람의 몸에 닿는 직접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서 그 병이 진단이 되고 그것도 빈도수가 높지 않은 어느 한 이 브랜드에서 아주 이슈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형물의 오돌도돌한 면에 접해서 사람의 세포와 보형물과의 2차 관계로 세포의 변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백혈병인 거고 초음파로 봐서는 유방 조직의 어떤 모양에 방해를 주진 않아요. 그러면 결론으로 유방에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한다는 자체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은 유방을 파괴하지 않고 유방의 뒷면에 들어가고 그리고 유방 안의 병은 유방 안의 병대로 파괴되지 않은 것에서 주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유방암의 원발 병소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태까지 발견된 질병에 의해서 보형물 근처에 생기는 세포 변화에 의해서 피막이 증식되고 안에 액체가 저류되면서
꿀렁꿀렁하게 생긴 그 부분에서 비정형 세포가 나오면서 백혈병이 진단된 거기 때문에 초음파로 보면 보형물 주변에 액체가 많이 저류되는 플루이드 컬렉션 소견이 보일 거예요. 그건 유방암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형물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의 이형성으로 이제 질환이 발견된 거니까 그건 유방암이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하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생각하면 되죠. 아, 그러면 보형물을 집어넣었다고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가진 않네요. 맞아요. 올라가진 않아요. 보형물로 생긴 백혈병이 진단된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보형물과 피막은 어떤 거냐면 보형물과 내 몸 사이에 가장 가까이 맞닥뜨리는 내 몸의 보호막이에요. 피막을 완전 제거해야 되고, 왜냐하면 보형물과 다 썼던 곳에 세포들이 보통 증식하기 때문에 백혈병의 원 산지를 놔두면 결국은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보형물의 원인인 보형물도 제거하고 피막도 완전히 제거하고 그것에 맞는 항암 치료를 해주고 완치 판정을 받는 것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피막 제거술, 보형물 제거술. 그러면 치료하고 나서 다시 성형수술을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다음에 보형물을 선택할 때는 여태까지 보고되지 않은 비정형 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백혈병이 생기지 않는 그런 기종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건 아마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해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완치 판정 받고 나서는 다른 종류의 보형물을 집어넣어도 문제는 없겠죠.